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준배입니다. 희망찬 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성남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가의 혼란과 성남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지난 2024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격변의 한 해였습니다. 민생 경제는 위기에 처했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흔들렸습니다. 어려울수록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삶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며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한 해 동안 성남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었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헌정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저버리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탄핵 심판과 내란죄 기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소요 사태로 국민과 국회, 법치주의를 배반한 행위입니다. 예로부터 군주민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거센 물결이 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군주민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국민의 분노를 초래했고 결국 탄핵이라는 거센 파도를 맞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고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폭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및 탄핵을 필연적 결과이며 국민의힘이 이를 옹호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만과 독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성남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챙기기보다 분열을 조장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헌정 질서를 흔들던 순간 과연 성남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부시장은 지난번 예결에서 보니까 부시장은 잠자고 있었다고 했고 시장 역시 잠자고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재난 문건조차 한 통 없이 시민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의장님. 정숙을 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장님, 이런 소란에 대해서는 경고 한번 안 주고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 틀막하고 이것이 의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정숙요라고 4번을 얘기했어요. 정숙을 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세요. 의원은 민의전당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발언하십시오. 그리고 의정활동은 이렇게 방해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별안의 기회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과 원칙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규칙 지키라고. 여러분께서 지키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현재 우리는 이러한 극단적 정치 대결과 이러한 결과를 이 성남시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겪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그런 재난에 대해서 서울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에서는 재난 어떻게 보면 성격이 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신상진 시장 그리고 부시장에게 상당히 유감을 표하면서 이러한 성남 시민의 안위와 안녕에 대해서 더 신경 써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또 지난 SNS에서 대통령 탄핵과 계엄 사태를 왜곡하며 좌파 혁명 운운하는 등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남시를 책임지는 시장이 할 말입니까? 국민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는데 이를 폄훼하고 왜곡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시민 분열을 조장하는 말을 중단하고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성남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남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 시민의 안전은 성남시를 책임지는 우리 모두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최근 발생한 야탑동 화재는 우리에게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재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과 철저한 점검일 것입니다. 야탑동 사고 화재 점검 대응과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 그리고 인명사고 없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남시 곳곳에서는 노후 건축물과 화재에 취약한 시설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대중 이용시설, 소규모 상가 그리고 주거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소방 점검, 안전 취약에 대한 화재 교육 예방 그리고 화재 대응에 대한 고도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또 폭설이 내렸는데요. 폭설 피해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올겨울 기록적인 폭설로 성남시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설 작업이 미흡해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불편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설물 붕괴 사고도 있었습니다. 특히 송호시장 천막 구조물 붕괴 사고는 시설물 관리와 안전 점검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대설 및 재난 대응 정책을 강화하여 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막형 구조물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기상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제설 장비 자재를 확충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물 도입을 위해 대응 구축을 해야 합니다. 정숙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장님. 네. 품위를 유지합시다. 또한 제설 자원봉사단 운영을 하여 이면 도로와 보행 도로를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설 시 버스 정류장과 환승 구간의 제설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대중교통 정보 서비스를 활용해 실시간 운행 상황을 안내할 것을 우리 시 정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단천 교란 정비 철저한 감독과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2024년 4월 정자교 붕괴 사고로 한 분이 숨지고 한 분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후화가 아닌 성남시의 안전 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사고 후 성남시는 단천 교량 18개소의 정밀 안전 진단과 정비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입니다. 성남시는 교량과 도로로 연결된 도시로 교량 안전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철저한 점검과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안전 기준 준수와 부실 시공 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성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성남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안정한 전국 속 성남시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시민들의 삶은 날로 팍팍해지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버티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 선포 이후 국민들은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불안정한 심리를 겪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소비는 둔화되며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경제 위기로 직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안정이야말로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남사랑 상품권 확대는 경제 위기 속 지역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경제가 불안할수록 지역 경제를 지키는 정책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남시는 성남사랑 상품권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해왔지만 민선 8기부터 발행의 기준으로 민주당은 지속적인 상품권 추가 발행을 주장해 왔습니다. 다행히 올해 1분기 5천억 특별 발행이 추진되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지역 화폐는 단순한 소비 촉진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선순환의 핵심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원 예산을 삭감하여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는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해 매출 증대와 골목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검증된 정책입니다. 중앙정부가 외면하더라도 성남시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성남사랑 상품권을 확대하고 사용처를 넓혀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으로 국민 불안 심리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계엄 선포 이후 국민들은 경제적 불안뿐만 아니라 생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통해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성남시는 청년 배당, 산후조리비,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성남시 지자체에서 성남사랑 상품권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정책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장님 여기 계시니까 이 민생지원금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25만 원씩 지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촉구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계엄으로 인한 국민 불안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단순한 행정을 넘어 시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 있는 시정을 펼쳐야 합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성남시가 모든 시민이 함께 잘 사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남시 가로 쓰레기통 설치 사업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깨끗한 거리 환경과 시민 편의를 위해 가로 쓰레기통 1,500개를 설치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일수록 신중한 계획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성남시는 무분별한 투기와 악취 관리 문제로 가로 쓰레기통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규모 설치 계획은 시민들의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가로 쓰레기통이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 것인지 혹은 오히려 무분별한 투기와 관리 비용 증가로 환경을 해칠 것인지 과거 철거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급한 대규모 설치 시대적 역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로 쓰레기통이 많아질수록 무단 투기 위험이 커지고 가정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려져 악취와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2025년 성남시 자원순환과 예산만 해도 유지 관리 비용이 15억 원으로 설치 비용 12억 원보다 더 많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무조건적인 확대보다 단계적 시행과 효과 분석이 먼저입니다. 성남시는 2024년 36개소의 시범 설치를 진행해 왔지만 효과 분석과 시민 의견 수렴 없이 1,500개라는 대량을 한꺼번에 설치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선 200개 정도 추가를 설치를 해보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또한 타군 사례를 참고해서 전담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가정용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한 또 투입구 조절 등 자동 압축 기능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통이 늘어나면 도시 미관 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서울시처럼 장애 예술인 작품을 활용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참고해 성남시도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을 택해야 합니다. 이런 접근은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는 데 필수적이 될 것입니다. 도시 미관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에게 지속 가능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명품 탄천 사업 주민 의견을 반영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시가 추진하는 명품 탄천 조성 사업은 시민의 삶을 높이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행정 성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우려를 표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탄천은 체육시설이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공간입니다. 탄천은 성남 시민의 소중한 자원이며 휴식과 여가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명품 탄천 사업은 테니스장, 축구장, 게임장, 파크 골프장 이런 체육시설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이러한 시설이 아닙니다. 자연 친화적인 속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녹지 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위주로 추진되면 녹지가 훼손되면 또한 특정 소수만 이용하는 시설이 많아 너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 운동화 시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탄천은 강우량이 많아지면 범람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스포츠 경기장 등 시설이 탄천 둔치에 조성되고 있어 우천시 시민들께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운동시설이 침수될 경우 안전 대책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운동시설 관리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은 또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예산 문제에서도 심각히 우려가 됩니다. 운동시설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 탄천 사업이 홍수 피해 예방과 생태 환경 보건이라는 본래 목적을 외면한 채 체육 시설로 방향이 왜곡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명품 탄천 사업 이제는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남시가 지금이라도 명품 탄천 사업의 방향을 조정하고 체육시설 조성을 대폭 축소하고 녹지 공간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우리 시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탄천이 본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탄천은 성남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행정의 성과 중심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탄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성남시의회에서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성남시 청년 사업과 과학고 유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청년 지원 사업과 과학고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신중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올패스 사업은 자격증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지만
집행률이 저조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대상 확대보다 실효성을 높이고 성남 청년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과학고 설립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과도한 예산 투입과 일반고 지원 부족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쟁 유발로 예산 부담이 커진 만큼 균형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과학고가 일부 학생만이 아닌 성남시 전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분배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 AI 활용한 미래 선도 도시로 가야 합니다. 오늘날 AI 기술은 행정, 교육,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미래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단순한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AI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AI 기술은 행정 혁신을 넘어 공공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행정 서비스를 자동화하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빅데이터 기반 정책 최적화를 지원하며 교육 분야에서는 AI 맞춤형 학습 등 시스템 도입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통해 교통 체증을 줄이고 스마트 공공시설 관리로 행정 효율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AI 활용을 한 성남시 행정혁신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AI를 활용한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AI 기반의 도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 환경, 안전, 복지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공공 부분에 있어서도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AI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AI 인재 양성을 위해 AI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내 기업들이 AI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과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AI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과 창업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남시가 AI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스마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야탑동 이주단지 문제, 성남시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국토부의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 발표 이후 1,500가구 규모의 개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환경 파괴, 교통 혼잡, 교육 문제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국토부의 조성 취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체 부지를 검토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성남시는 국토부 책임만 돌리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또 입장이 좀 다릅니다. 성남시는 국토부와 어쨌든 협력해서 야탑동 이주단지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선도단지 물량에 대해 피해가 없도록 명확한 정책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야탑동 주민들에게 이 사태에 대해 우리 신상진 시장은 공식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신축과 이주단지 문제 모두 시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과 신상진 시장의 시정부의 행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협의회와 시민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성남시 철도망 확충 신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교통광역의 중심 도시로 철도망 확충이 시민 편의와 지역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하철 8호선 연장, 도촌 야탐역 신설, GTX-A 환승센터, 월판선 조기 개통, 백현마일성 유치 등 철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적 문제와 사업 지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신장지 시 정부에서 공약이기도 하고 역점 사업이기도 합니다만은 아직 경제성, BC값이 상향을 올리기 위한 그런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의회와 협력해서 교통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명확한 정책과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은 모란 판교를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교통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면서 진척이 안 되고 또 구간별로 추진되면서 속도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실효성을 재평가해서 경제성을 확보하고 모란 판교 그리고 오포 구간을 연계하는 경기도 및 국토부와 협력해서 추진 방안을 신속히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촌 야탐역 신설로 시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성남시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기본계획에서 도촌 사거리 경유 노선이 미반영되면서 도촌 야탐역이 신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교통 혜택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토부와 조속히 협의해서 도촌 사거리 통과 노선을 반영하고 경제성 분석을 다시 수행해 정기적인 출동만 구축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GTA 성남역 환승센터 건립 이것 또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정부에서 이것 또한조차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GTA 성남역 개통으로 철도 이행 계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승센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환승센터 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져 있지만 지금 추진이 거의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버스 이런 부분만 돼 있고 나머지는 돼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버스 정류장과 택시를 설치하고 중기적으로는 나들이 공원 환승센터 건립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복합 환승센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토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월판선 사업 지연을 막고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월판선은 시흥 월곶역에서 판교역을 잇는 동서축 교통의 핵심 노선으로 공사 기간이 2016년에서 2028년으로 길어져 준공이 4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의 수군 사업인 원판교역 신설 관련 타당성 용역을 좀 조속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용역비 예산이 반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요. 또한 국토부와 협의해서 조기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역 중심의 연계 교통망을 미리 준비해 개통 이후 시민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우리 신상진 시장과 시정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백현마이스역 신설로 도시 개발과 연계한 철도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신분당선에 백현마이스역을 신설하는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아직 착수되지 않아 사업의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신분당성 노선 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국토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백현마이스 개발 사업과 철도 인프라 구축을 연계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높여야 합니다.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 정상화, 시민과 상인들의 노력이 만든 결실입니다.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 폐업 3년 만에 정상 운영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고 상인들은 생계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터미널 정상화를 간절히 기다려온
시민들과 상인들의 오랜 인내가 있었기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화가 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뭐 노력을 하셨고 어쨌든 환영하는 바입니다. 성남 종합버스터 정상화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집행부에서 더욱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많은 고생들을 해 오셨죠. 상가 주민들, 피해 주민들께서 시청 앞에서 몇 달 동안 시위하고 우리 시 집행부에 간담회를 요청하고 아직 우리 시장께서는 그 상인들을 안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들의 피해를 좀 파악하시고 그리고 시민들과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할 줄 아는 그러한 시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지구 지정 이후 차질 없는 사업 추진 후 분당구 발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성남시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분당구 4개 지역을 선도지구로 선정하며 본격적인 재건축 정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아직 선도지구 선정 네, 이것으로 대표 연설이 모두 끝났습니다. 1분을 더 드릴 테니까 정리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더 넣으세요.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발언을 추가로 주신 이덕수 의장님과 또 우리 의원 여러분, 나머지 자료는 제가 나머지 부분은 좀 자료로 하고요. 선진의회를 이제 좀 이끌어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영화 대표의원님께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참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9대 전반기에서부터 후반기까지 이러한 우리 의회의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에서 선진의회에 돼야 되겠습니다. 사필 규정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곧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부하 수행 원칙 없이 남의 의견을 따르는 태도에서 벗어납니다. 오늘 기점으로 성남시의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의 시점이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혼란과 불신이 아닌 신뢰받는